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만간에 종합대책, 부동산의 규제 관련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나갈 것 같고 많은 고민들을 안고 이 시장을 지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좋은 입지 가치를 지닌 지역의 틈새를 발견하고 그 지역들로 앞으로 향후에 5년, 10년을 대비할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지역이 광교, 그 광교 주변에 있는 틈새 시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교를 알아보기 전에 수원 전체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 하반기부터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했고 광교, 매교, 화서, 그리고 호매실 요 네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들이 견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견인된 이유는 풍선 효과, 그리고 오랫동안 가격이 억눌러 있었던 수원 지역에 신축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을 타고 가격들이 견인되기 시작하였고, 신분당선의 연계 등의 교통 호재를 통해서 가격들이 좀 견인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의 투자 가치라든지 좋은 거주 요건을 가진 지역이 광교인데, 광교는 좋습니다. 왜 좋냐?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의 강남을 따지면 판교가 될 수 있고, 경기도의 서초 정도는 과천, 송파와 비유할 수 있는 게 위례나 광교로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들이 자체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서울과 경기도의 좋은 일자리들이 연결될 수 있는 교통 호재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된 좋은 인프라를 가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체 일자리를 보시면은 경기도청이 2021년 9월 이후에 이전이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국나노기술원이라든지 차세대 융합기술원 등등 질 좋은 일자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교통으로 유입되는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연결되는 게 신분당선이잖아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광교에 혈액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자리랑 가장 이동 동선이 많은 수요가 판교 쪽이고, 판교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R&D에 관련된 것들이 밀집될 수 있는 양재 연결이 되고요. 누가 뭐라 해도 1등 일자리 강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할 예정인 게 바로 용산이죠. 용산도 일자리들이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교통수단들이 광교의 가격들을 견인할 수 있고, 그 교통수단과 연결된 일자리들이 광교의 질적 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거죠. 이 광교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도 분양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중흥 S 클래스냐, 뭐 자이언 힐스테이트냐, 뭐 말이 많긴 많은데, 실제적으로 중흥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39평형 아파트가 21억에 거래가 됐고요. 자이언 힐스테이트 자이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10억대 초중반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광교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통으로 유입되는 일자리들의 주거 필요를 충족을 시켜주고, 자체 일자리가 고급지고, 그리고 신축이 있고, 이런 인프라도 좋은데 도심에서 손꼽히는 자연환경, 경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오를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광교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드렸지만, 광교 하면은 손 떨리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뭐 방금 말했던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8억에서 9억 이상이 들어가고, 자이언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좋은데, 뭐 이 지역 투자를 하려고 해도 최소 한 6, 7억 정도, 많게는 8억까지도 가지고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 좋은 건 아는데 투자를 하려니까 손 떨리는 거예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과연 투자금이 조금 여기 광교보다는 덜 들어가면서 광교의 생활권에 편입될 수 있는 틈새가 뭘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광교 생활권의 틈새 투자처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오늘 1분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광교에 딱 붙어 있는 교통 호재를 주목해야 돼요. 뭐 신분당선 외에 교통 호재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뿐만 아니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서 추가로 5개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예정지구들을 다시 지정을 했어요.
그 지정된 아파트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부합을 하고 입지 가치가 높으냐, 투자 가치가 높으냐, 이 두 개를 비교 우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구분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틈새 투자의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투자 가치가 뭐가 있냐 이런 거는 호재에 가까이 있느냐, 대지 지분이나 용적물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높냐 낮냐 이런 거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접근 방법을 부합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광교 바로 밑에, 아주대 바로 밑에 있는 인동선 라인의 주변 구축 아파트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틈새가 아주대 삼거리역에 있는 주변의 구축 아파트, 두 번째 틈새가 원천역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투자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틈새를 보시면은 아주대 삼거리역을 볼 수 있어요. 아주대 삼거리역은 한번 볼게요. 여기가 광교예요. 광교가 있고 광교 바로 밑에 아주대학교가 있어요. 이 아주대학교 밑에 있는 이 아파트들, 인동선과 아주대 사이에 있는 이 구축 아파트를 주목하셔야 되고, 좀 더 확장해서 아주대 밑에 있는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 요렇게를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정비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동선이 이제 삽을 뜨면은 단계별로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특히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중에 들어간 게 2030에 들어간 게 아주 아파트. 여기는 입지 가치는 굉장히 좋고 가성비도 좋지만은 앞으로 신축으로 되었을 때 이 규모를 따져봤을 때는 조금은 투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현대아파트 있죠. 여기는 2020에 편입되어서 현재 7부선을 넘어가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 아쉬운 건 뭐냐, 이제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2020년도 말 정도에 인가를 받을 예정인데 이미 가격 반응이 조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틈새가 이 우만주공 1, 2단지 요 아파트들 여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투자금 자체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 우만아파트, 우만주공 같은 경우는 아직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여기 아직 지정도 안 됐는데 뭐 지금 들어가서 뭐 하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전후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작게는 잘 찾으면은 2억 후반까지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지 지분도 굉장히 높아요. 대지 지분이 15평 기준으로 거의 15.5평, 24평 기준으로 대지 지분이 18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대지 지분이라는 건요 15평이 넘어가 버리면요 투자 가치가 있어요. 여기도 작은 평수도 대지 지분이 이만큼 100% 이상 간다는 건요 앞으로 개발되면요 가격들의 상승 여력들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면은 지금 시작도 했는데 10년 15년 걸리는 거 언제 기다리냐,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의 형편에 맞게 인동선이 들어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면 되고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었을 때, 추진위가 설립되었을 때, 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이 단계별로 가격들이 계단 형식으로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서 내가 목표한 투자금을 어떤 식으로 불릴 것인지에 대한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그 규모가 달성되면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끝까지 가져가라는 말을 제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하지만 60대가 여기를 접근한다 이러면은 5년 이내에 목표를 가지고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보시면은 여기가 가치가 있다는 이유가 광교에 바로 붙어 있는 동네고 인동선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도 가치 상승 여력이 있어요. 왜냐? 2020 도시및 주관계획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갔던 메탄 주공 4단지 5단지가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어요. 가격들이 31평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신축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갭 가격은 작게는 6억, 많게는 8억까지 투자금이 들어가요. 대규모로 단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투자할 금액이 사실은 광교 안에 들어가도 되는 투자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의 투자로서는 금액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바로 위에 메탄 그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바로 위가 영통 1구역 재개발 단지예요. 여기도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이제 계획상은 2026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은 더 걸리겠죠. 하지만은 여기도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주대 삼거리랑 딱 붙어 있고 입지 여건은 좋은데 주변이 신축으로 둘러싸이고 바로 위가 광교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 이제 동남 빌라라고 있어요. 동남 빌라도 조그만 규모지만은 나름 입지 여건도 좋고 대지 지분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빌라예요. 여기도 재건축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그러니까 1구역, 동남, 이 메탄동에 있는 4단지, 5단지와 기존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여기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큰 대규모의 주택단지들이 되고 그 바로 위도 신축들이 들어오고 그 바로 위가 광교. 여기는 이제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투자금 대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틈새 어디냐? 이 원천역 주변이에요. 원천역 주변 같은 경우도 원천 성일 아파트라든지 금성 아파트 여러 군데가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입지 가치가 제일 좋은 거는 원천 성일 아파트예요. 바로 옆에 이제 광교 호반 베르디움이 붙어 있잖아요. 호수랑도 가까워요. 인동선도 바로 붙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기보다는 재건축이 될 때 사업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뭐 18평 기준으로 대지 지분이 메탄 주공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아까 18평이 거의 18평 정도 됐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18평이 8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입지 가치는 좋으나 뭐 단타나 중타 정도로 들어가기에는 나쁘진 않지만은 끝까지 가져가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움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요. 그러면은 여기 말고 어디가 좋냐? 입지 가치는 떨어지지만은 이런 한국 2차 아파트, 여기도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죠. 여기도 이제 괜찮아요. 왜 괜찮냐? 대지 지분이 23평 기준으로 18평 정도 돼요. 약 18평.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주변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고 원천역하고도 생각보다는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지 가치는 지금 원천 성일보다는 떨어지지만 투자 가치로서는 여기가 나쁘지 않다. 단 여기도 아주 먼 얘기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지나갈 때마다 뭐 인동선이 들어온다.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조합 설립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칠 때마다 투자의 가치나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을 올렸다면은 그때마다 매도 타이밍들을 잡아서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거는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기회비용들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를 할까? 집을 없이 지낼까? 정부의 규제가 심하니까, 정세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안한 시국에 그 고민들을 빨리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움직이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면은 분명히 살이 찌잖아요.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은 걱정이 살찌워져요. 우리가 걱정만 살찌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어려운 시국이라도 그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요, 올 하반기에는 좀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걱정 살찌우지 마시고 적어도 집이 없는 것보다 걱정을 덜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이 돼요. 이번 하반기는 상승장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번 하반기에 거주와 투자 최소한 한 개라도 하시고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 상승장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